이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요, 성공 못해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2년을 못 버텨. 예, 잘라버리거든요. 왜? 반드시 법을 어겨. 반드시 국가에서 하지 말한 짓을 해. 국가에서 봐서 범죄 행위를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으니까. 그거 안 된 거 못 봅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벌었으면 지금 떼부자가 돼 있어야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뭐 강의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성공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겸손. 겸손, 이게 가장 큰 자본입니다. 겸손이. 겸손이에요, 겸손. 예, 겸손. 여기 또 외국인들이 와 계시니까, 휴밀리티. 휴밀리티입니다. 겸손. 겸손은 자본입니다. 한 사람은 겸손하고 한 사람은 오만하다고 합시다. 누가 사업을 잘하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잘하겠어요. 그래서 겸손은 이건 자본입니다. 자본. 이게 캐피탈이에요. 캐피탈. 이게 자본이에요. 자본. 저 자본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겸손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은 남의 말을 틀어주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저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겸손이에요. 그런데 오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 저놈은 초등학교 나온 놈이야. 난 대학 나왔거든. 내가 잘 알아. 근데 오만한 우리 친구들 좀 아는 사람 많아요? 오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놈이 오만한 놈이야. 오만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거 이상하더라고. 그거 이상해. 요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집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야. 얼마나 인자하고 겸손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에 성공하네? 안 돼요. 예,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예, 열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 예, 패션이 있어야 돼.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겸손하고 그 겸손한 가운데 열정. 네, 죽기 살기로 3년 만에 스타마스타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년 후에 나는 나에게 스타마스타를 선물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나에게 미안하니까. 네? 3년 후에 나에게 내가 스스로 스타마스타를 선물하겠다. 안 그러면 내가 나에게 미안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애터미 사업을 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여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면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은 정직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이 머리에 돈을 빼버려야 돼. 돈을 빼버려야 돈이 들어가요. 여기에 뭐가 꽉 차 있으면 안 들어가. 애터미는 돈을 벌게 해주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앞으로 기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자들이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는 어떤 사업도 같이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어떤 약속도 안 지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꼭 아침에 보면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 앉아있는데 나오라고 그래. 이건 예가 아닙니다. 예가 아니에요.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만 되면 문을 닫아버려. 전부 닫아버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시간 딱.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아직 후진적이라는 걸 의미해요. 시간이 넘으면 절대로 못 들어와. 문을 닫아버려 전부 다. 우리가 좀 더 선진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소득입니다. 하이 인컴이란 말이에요. 인컴인데 고소득이 어디서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득이 생기려면요, 개인의 생산성,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야 됩니다. 생산성이 적은데 어떻게 고소득이 생깁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회사에서도 그 사람은 생산성 범위 내에서 봉급을 주지 생산성을 벗어나서 봉급을 주면 회사가 망해버려요. 그러려면은 이 생산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되면 이 캐피탈, 자본이라는 걸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는 실증 분석입니다. 규범적 분석이야.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if then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무엇이면 무엇이다. 과학적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좋다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판단은 개인에 따라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오른다. 이건 맞죠?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오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물가가 오르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좋아요? 기업가들은 되게 좋아요. 만들어 놓으면 계속 올라가. 만들어 놓으면. 그러나 임금 소득자들은 물가가 오르면은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앉아서 봉급을 계속 카팅당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방적으로 가치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요 사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요. 다른 사람 말 듣고 하지 마세요. 이건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많은 정보를 얻어서 할 만한 비전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는 최종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가끔 보면 사업하다가 아주 박 터지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 왜 니년이 허락했는데 돈이 안 되냐고 그러거든? 그러면 둘 다 문제야, 둘 다. 아니, 허락한다고 해서 하고, 말라한다고 해서 말고. 그러면 그건 주체적인 삶이 아니에요. 노예적인 삶이지, 그게. 아무리 허락해도, 미국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미국에서는 10,000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 1,000만 원에 팔아도 그 판 사람은 죄가 안 돼요. 왜? 산 놈 네가 바보 아니냐 이거야. 네가 같이 판단을 해야지. 저놈이 100만 원을 팔고 1,000만 원을 팔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자본주의 세계입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자기가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지 누구에게 타단나는 것은 그것은 노예적인 삶이에요. 노예적인 삶이라고. 자, 두 번째는 현재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못해요. 아무리 학력이 좋고 경력이 좋아도 못합니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그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서 배워야 돼요. 시스템에 참여해서 배운 다음 학습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성공할 수 있다 해요. 그런데 딱 오늘 참석하고 내일 안 나온 사람이 있어. 가시죠. 아, 들어보니까 다 알겠더라고. 알긴 개뿔을. 여기 와서 설명할 정도가 아니면 안다고 해서는 안 돼요. 대학에서 교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칸트 철학을 강의한다. 그 내용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칸트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 제품 설명하고 뭐 치약 다 알겠던데 뭐 안다고 하는데 또 그 사람은 사업 못해. 안 해. 왜? 안다고 하는데 모르거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대표 사업장님처럼 3년간 앉아있으면 해도 돈이 들어와. 그 양반은 포기란 걸 몰라. 포기 아주 끈질기거든. 아주 끈질기.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요겁니다. 안정적인 고소득이에요. 사기꾼처럼 한 번 고소득이 아니고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스테이블 하이 인컴. 그러려면은 반드시 자본 축적이 돼야 돼. 자본 축적이 안 됐는데 고소득이 오른다? 에이, 그건 불가능.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본 축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많은 거란 말이에요. 자, 토마스 에디슨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퍼스피레이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땀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천재는 단순히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스테판 클라인, 독일의 물리학자입니다. 이 양반은 에디슨의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성공은, 이 양반 최근에 인생은 그렇게 돼. 인생은 1%의 우연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양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에디슨과는 반대입니다. 에디슨은 99%의 노력을 강조했지만 에디슨의 말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했어요. 이 1%의 우연이 없이는 99%의 노력은 무용지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1%의 우연이 없이는
우리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랬죠. 그것도 물이 나올 때를 파야 한 우물을 파야지 바위 파봐야 물 나오는 거 안 나와요. 그때는 빨리 바꿔야 돼. 다시 한번 이 양반이 하는 얘기일 거예요. 모든 인생을 보니까 1%의 우연이 성공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에디슨,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 깜짝 놀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자기 자신도 놀랄 거다. 그런 말이에요. 포드 아저씨는 바로 이 헨리 포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 시절에는 자동차는 귀족들, 귀부인들이나 사치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자동차를 왜 귀족들만 가져야 되느냐? 노동자들도 자동차를 가지면 안 되는가? 이게 뭐예요? 이게 아주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포드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이에요. 그러나 엄청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노동자들이 자동차를 사려면 어떻게 할까? 포드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싸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자동차를 살 수 있으니까 자동차를 많이 팔면 이익이 적게 남더라도 이익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터미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치약을 990원에 팔아도 칫솔을 2천만 개를 팔면 많이 남는다. 그 생각이에요. 포드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형 자동차를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자동차가 많이 되니까 매연이 많이 나와 또. 그렇죠? 매연을 없애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매연이 안 나는 자동차를 만들면 돼.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게 싱크 디퍼런트라고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싱크 디퍼런트예요. 그럼 뭘 만들어 버리면 돼?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면 돼. 맹물로. 그게 수소 자동차예요. 수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물은 수소가 산소로 이루어지죠. 그게 싱크 디퍼런트예요. 내 생각이 맞다 그렇게 있으면 그 생각이 안 나와요.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만남이 시작이에요. 오늘 만났죠? 처음 만난 분이실 거예요.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발전이고. 그러니까 오늘 듣고 다 한다고 가버리신 바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working together is success 그랬어요.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함께. 나 혼자 똑똑한 게 아니고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가끔 그래요. 이거 칫솔 990원인데 에이 이 사람아 990원짜리 팔아가지고 언제 부자가 돼? 그놈은 부자 못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누가? 소수가 부자가 된다. 다수가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신사숙녀가 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자본을 축적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인간 개발 지수, 이건 신사숙녀가 얼마나 됐냐 하는 문제예요. 인간, 유엔에서 낸 것입니다. UNDP, UN 개발 계획이라는 낸 것인데 각 국민의 평균적 인간 개발 지수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나라가 소득이 높아도 인간 개발 지수가 낮으면 선진국으로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는 중동의 카타르라는 나라입니다. 1인당 소득이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그런데 카타르를 선진국으로 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개발 지수가 낮아. 쉽게 말하면 인간이 덜 돼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요. 1.0 만점인데 굉장히 높아요. 대한민국도 인간개발지수가 0.898. 여기서 인간개발지수가 0.889이면 very high. 굉장히 인간개발이 잘 된 나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전부 다 소득이 고소득이에요. 다음 인간개발 순서인데 그 소득이 다음 단계예요. 절대로 인간개발이 안 됐는데 소득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인간개발이 굉장히 낮은 나라인데 이 소득 좀 보세요. 소득. 다시 말하면 인간개발이 안 됐는데 인간이 아직 안 됐는데 고소득을 올리는 예는 없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짓 하고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불법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건 인간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신사성장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예는 없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나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간 개발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평균은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평균이 문제가 있어요. 나는 어떠냐, 나. 사회 평균 레벨이 워낙 높아. 워낙 높으니까 그 이상 튀어 올라가지 않으면요, 그 사회에서 어퍼클래스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제사의 핵심 문제. 요 핵심 문제인데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뭐가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돌아 움직이는 힘은 자본이에요, 자본.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이걸 생각을 안 해. 자본이 없으면 그런 가람빼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회주의 통제 경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모든 문제를 시장이 해결해요. 시장. 이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면. 시장이 해결하는데 그 시장은 자본의 생산성, 프로덕티비티를 가지고 소득을 분배합니다. 소득을 분배해요.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가진 자는 소득이 많게 돼 있어요. 자본을 적게 가진 자는 소득이 적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려면 결국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그러려면 자본을 가져야 돼요. 자본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봅시다. 자, 문전옥답하고 천수답. 그 문전옥답 비싸다는 거 다 아시죠? 그건 왜 그래요? 생산성이 높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덕티비티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돼 있어요. 자, 김연아하고 보통 여자 모델. 김연아가 훨씬 높아요. 김연아는 뭘 가지고 있어요?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몸 자체 내에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본은 어디서 왔어요? 노력에서 나왔습니다. 노력에서 나왔어요. 김연아가 가지고 있는 세계 피겨 여왕이라는 피겨 스케이팅 1위라는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김연아 인터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90%는 고난이었다. 그렇게 돼 있어. 고난이었다. 이거 뺑 돌면서 10,000번 돌았는데 3,000번 넘어졌다. 엉덩이가 아파서 돌아다니질 못했다. 그러나 그 90%의 고난이 현재 나의 영광을 가져왔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즉 10억을 주고 모델을 해도 그 회사 사장이 바보가 아닙니다. 10억 이상 팔리니까, 더 팔리니까 모델을 쓴단 말이에요. 자본은 쉽게 말하면 늘 얘기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자본이고, 여기에 자본이고, 이 칠판이 자본입니다. 자본과 노동이 결합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아줌마는 낫이라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요 아저씨는 예촉이라는 것과 노동이 결합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생산성이 누가 높아요? 이 아저씨는 다 뱄는데 아줌마는 이제 1m 뱄어, 이거. 다시 말하면 자본 집약도, 얼마나 자본 축적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생산성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죠. 누가 힘들어? 요 아저씨가 힘들어. 삽이라는 자본과 결합해서, 포크레인은 자본과 결합해서, 이 아저씨는 담배 피면서 해도 한 200배 일을 해버려, 200배.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돼? 임금이 200배가 돼요. 생산성이 높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 삶의 과정은 자본의 축적 과정입니다.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노래를 배우고 글자를 배우고 숫자를 배우고,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이 내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진사회를 평생학습 조직이라고 이야기해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평생.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이야만 겸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배운다. 평생. 자, 이게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요놈은 자본이 이 정도고 요놈 가지고 있어. 여기다 덤벼봐요. 어떻게 되나 이게.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본이 적은 사람이 자본이 많은 사람과 대항해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물적 자본이라도 마찬가지. 요 미국에 있는 그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 사람은 캐딜락에다 아버지를 태우고 달리는데, 요 대학 졸업생은 리아카에다 늙은 부모를 태우고 요놈하고 경주하겠다고 나섰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이게.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미국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스마트폰 마찬가지. 모토로라 스마트폰, 그 다음
모바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업하기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공짜로 카카오톡 날릴 수 있죠. 시간 낭비죄. 이건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빠삐용. 지금 유튜브에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빠삐용이 평생을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그린 영화죠. 요 스티브 맥키너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는. 근데 빠삐용은 저 프랑스 이 외딴 섬 조지아 세인트 존스 섬에 거기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독방에 가두어가지고 있는데 탈출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밥은 국물밖에 안 주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바퀴하고 지네를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여기 침대에서 자는데 꿈에 이게 나타났어요. 12사도가 재판정으로 불렀어요. 사막에서. 근데 빠삐용은 자기는 죄가 없어. 포주를 죽였다는 죄로 여기 지금 잡혀왔거든. 근데 자기는 포주를 안 죽였다 이거야. 안 죽인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판장에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 무죄다. 왜? 내가 포주를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죽어. 근데 재판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포주를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었다. 시간 낭비죄. 젊어서 이 자식아 공부 안 하고 왜 그 사창가에 왔다 갔다 했냐 이게. 왜 이 시간 낭비를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티브 맥킨이 돌아 나오면서 I'm guilty 하고 나옵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었다. 왜?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본 축적이 안 돼 있다면은 그것은 신은 우리에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공평하게 준 것이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줬어요. 그런데 너는 그동안 뭐 했느냐? 그게 이 영화의 아주 핵심이에요. 너는 뭐 했느냐 이게 그동안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세계 최고 지식인입니다. 지성인입니다. 바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이걸 다시 언급합니다. 인생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시간 낭비죄다.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느냐?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톨스토이. 자, 톨스토이 인생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65일을 다 적어놨어요.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현재. 예, 현재.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과거 생각해도 소용없고 미래 생각해도 소용없다. 현재가 합해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라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현재라는 시간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0.1초 전은 과거예요. 0.1초 후는 미래입니다. 그럼 현재는 0이에요. 예, 현재라는 시간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찰나죠. 찰나가 합해져서 인생이 되니까 현재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톨스토이 인생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강의를 하는 일이고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강의를 듣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또 그런 얘기를 또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게 현재라는 게 아주 짧은 찰나다. 바로 시간 낭비죄의 형벌은 무지와 빈곤, 부자유. 요건 개인이 책임져야 돼. 무지 인간이. 현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무지하게 태어났지만 멍청하게 태어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유지하게 된다. 근데 그걸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멍청하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끝까지 무시간 사람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부자유가 오고 빈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영화 사관과 신사라는 리차드 기어가 나오는 지금도 리차드 기어 굉장히 멋있어요. 나이 들었는데도 굉장히 멋있어. 이 영화는 바로 무슨 얘기? 사관 오피서 장교입니다. 신사. 장교가 되어가면서 인간이 어떻게 신사가 되어가는 걸 그린 영화가 사관과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리차드 기어라는 이게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서 인간을 못 믿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그래. 그런데 강한 훈련을 사관학교에서 받아가면서 신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과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판매사 되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장교로 임관하면서 생도생활 중에 사귀었던 여자를 차버렸는데 마지막에 장교는 또 신사는 자기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내가 당신하고 동반 성공할게, 당신을 성공시켜줄게 했으면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숙녀예요. 신사고. 그런데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쁘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지. 신사 숙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신사 숙녀의 품격, 요게 자본이에요. 요게. 따라서 신사 숙녀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매력입니다. 매력이에요. 매력은 얼굴만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바로 애터미 하다 보면 이렇게 전부 거절이야, 거절. 10명 이야기하면 그 중에 9명은 거절이야. 이게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사 되기가 그렇게 힘드는데 그 과정이 판매사에서 끝나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로얄까지 가야 된다고 그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직급은 군대 계급 체계로 돼 있어요.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이제 이건 사관생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다이아몬드 유관장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샤로이죠. 이건 연관장교입니다. 무궁화라는 얘기예요. 샤로는. 그리고 그 위에 스타, 그리고 로얄이 있고 그 다음에 임페리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공자가 제나라라는 나라에 갔을 때 이때 공자의 나이가 35세라고 공자 가어에는 적어져 있습니다. 35세 때 이미 공자는 유명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국의 왕이 공자를 불러가지고 정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아주 길이 남을 명언을 여기서 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렇게 앞에 군은 명사고 뒤에 군은 형용 동사입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우면 정치는 잘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얄이 로얄답고 스타가 스타답고 샤론이 샤론답고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다우면 그 라인은 성공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면 그 가정은 잘 되고 평화가 있습니다. 자, 생산이란 무엇인가? 이제 생산이 나오죠. 생산은 생산. 소득은 생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배부되는 부가가치입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 참여해야 소득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소득이 나온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나 또는 개인이나 국가가 제공하는 이전 소득, 트랜스퍼 인컴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준다. 그런 것은 우리가 민주국가니까 있어요. 그러나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말. 생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의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얼마나 생산을 유효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은 무엇이냐? 생산은 이거예요.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 이걸 생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생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체제가 달라집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생산을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 그래서 이 행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GDP, 국민소득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 뭐가 있어요? 농사가 있죠? 고기 잡는 거 있죠? 고기 자기가 어부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자연에 있는 것을 채취하는 것도 생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재화를 변형하고 개조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것도 생산입니다. 이게 제조업이에요. 나무로 책상을 만든다. 그건 나무예요. 나무인데 그걸 개조, 변형,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 책상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 이게 생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생산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서비스예요.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 이게 워낙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서비스 창출행위예요. 내가 정보를 전달해주고 이게 싸고 좋은 물건이 있다. 그 서비스 창출이거든요. 그 생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거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우리 산업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건 GDP를 기준으로 한 거, 이건 고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1963년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00명 중에 63명은 누구였다? 농부였어요. 농부. 그래 전부 다 농부의 아들이야. 농부의 손자고. 그러다가 사람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은 점점 줄어들고 광공업은 일정 수준 올라갔다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여기 어떻게 서비스업 어떻게 돼요?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77%가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여기가 서비스업의 분야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요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욕망의 포화 상태라 그래. 자, 바로 생산 요소 토지, 자본, 노동인데 우리가 가진 건 노동입니다. 이건 노동인데 여기 문제가 토지는 항상 경제학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자본이 과거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 수단, 이것만 자본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대 지식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온갖 게 자본으로 전부 다 정의가 됩니다. 그게 우리 서민에게는 퍽 다행입니다. 퍽 다행이에요. 물적 자본, 다시 말하면 경제 자본이 없더라도 무형 자본,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 가지고도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 그런데 유형 자본이 똑같다고 해서 생산성이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그 유형 자본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자본이 있냐에 따라서 생산성은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3년 후에 나는 나에게 스타마스터를 선사하겠다. 안 그러면 내가 나에게 미안하니까.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